진짜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냥 미국 감성이 좀 느껴집니다. 왠지 주머니에서 총 꺼내야 될 것 같고 이 지퍼 내려도 총 나올 것 같고.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다가오는 9월 13일 새로운 아이폰의 출시가 기대되죠. 근데 저는 사실 애플워치도 기대가 많이 돼요. 특히 그 중에 새로운 색상으로 출시가 된다고 소문이 나 있는 애플워치 울트라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애플워치 울트라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애플워치 울트라 1세대의 1년 실사용 후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장점, 단점 이런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요. 과연 살만한 제품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시계는 액세서리니까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애플워치 울트라에 대한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생각해보면 알루미늄 소재는 캐주얼한 느낌을 줬었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클래식하면서 나름 고급스러운 드레스워치 같은 포지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워치 울트라는 약간은 러기드하면서도 주황색의 포인트, 울트라 전용 스트랩이 주는 감성이 더해져서 미국 형님들이 좋아하는 그 마초 느낌이 물씬 나는 디자인을 하고 있죠.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안 하지만 막 이렇게 몸짱 분들, 그런 분들이 착용하면 아주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워치 페이스가 울트라 전용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뭐 색상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클래식한 복장, 캐주얼한 복장 모두 좀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따로 업데이트가 없었다는 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베젤이 아직 많이 넓죠. 이번 2세대가 나오면 베젤이 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훨씬 더 고급스러울 것 같긴 한데 원은 밝은 워치 페이스를 사용하면 가격 대비 고급감은 좀 떨어져요. 이게 둥근 베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돋보인다는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울트라를 디자인 때문에 좋아했던 제 입장에서 2세대가 베젤이 확 줄어들면 가장 부러운 업그레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장점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뭐 이 부분도 제가 애플워치 울트라 처음 출시할 때 리뷰했던 그 영상과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때 그 장점들이 그대로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그래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넓고 크며 플랫한 디스플레이가 주는 시원함, 조작할 때 더 편리했다는 점, 그리고 액션 버튼이 있어서 화면 조작 없이 빠르게 기능을 실행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배터리가 일반 애플워치보다는 2배 정도 더 오래 가죠. 2배는 약간 오바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서 이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은근히 컸어요. 보통 하루는 충전을 깜빡할 때가 많거든요. 애플워치 일반 버전 쓰시는 분들은 하루 충전 안 하면 못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울트라는 그냥 들고 나가면 됩니다. 이틀 연속 충전 까먹는다? 그런 분들은 애플워치 쓰면 안 되죠. 샤오미 이런 거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애플워치의 단점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틀 동안 쓸 수 있는 울트라는 확 체감되는 장점이라고 느껴졌고요. 그 외 울트라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빙, 강화된 GPS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는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뭐 하이킹도 안 하고 다이빙도 안 하니까요. 근데 사실 뭐 요거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이빙 하시는 분들 요것도 따로 구독도 해야 되고 방수가 40m밖에 안 되잖아요. 다이브 컴퓨터 기능 때문에 애플워치 울트라를 사는 건 더더욱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킹 하시는 분들도 조금 애매하죠. 요게 배터리가 아무리 길게 가도 이틀밖에 안 가는데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충전도 일반 QI 방식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라 무조건 전용 충전기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것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가격도 꽤 높은 편이라 전문 장비를 따로 사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애플이 원했던 건 프로 포지션이었지만 저같이 그냥 독특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 좀 유니크한 애플워치를 원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필이 되었던 제품이죠. 그럼 이제 단점, 요건 좀 실제로 써봐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첫 번째 단점은 크기와 무게입니다. 사실 무게는 크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롤렉스 같은 거 스틸밴드를 사용하면 100g이 넘는 제품도 많고 기존 애플워치 스틸 버전도 좀 무거운 편이니까 무게는 뭐 적응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피는 좀 다르죠. 생각보다 이렇게 넓고 큰 건 괜찮지만 두께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길 가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요. 옆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유독 각지게 생겼잖아요. 옆 사람 때리면 바로 요거 나옵니다. 요거 이거 있잖아요. 투시 뭐 이런 거. 또 전용 스트랩도 너무 비싸죠.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두 종류의 정품을 샀고 알리 제품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손이 많이 가는 건 알리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싸게
뭐 그냥 대충 쓰고 뭐 버려도 되고 이러니까 굳이 정품이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지 한번 결론을 정리해보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가격입니다. 114만 9천 원에 출시가 되었죠. 경쟁사 스마트워치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플워치 자체만 놓고 보면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존에 썼던 애플워치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가격이 대충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하죠. 울트라 전용 스트랩을 추가하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즉 15만 원만 추가하면 울트라만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는 디자인, 전용 스트랩, 더 길어진 배터리 타임, 그리고 자잘한 기능들, 액션 버튼 뭐 이런 것들 여러모로 차별점이 생기죠. 제가 에르메스 모델도 써봤잖아요. 에르메스는 자기 만족이 크거든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근데 울트라는 다들 알아봐 줍니다. 오, 비싼 시계. 사실 뭐 롤렉스 이런 거에 비하면 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시계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뭐 가격 대비 비싸다 이런 느낌은 잘 받지 못했어요. 뭔가 장사의 신 팀쿡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115만 원이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역대 쓰면서 가장 만족했던 애플워치 시리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럼 과연 울트라 2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울트라 1을 쓰는 분들은 2가 필요할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건 나와봐야 알죠. 저도 제 마음을 몰라요. 막상 물건을 보면 지름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사라 마라 이런 말은 제가 확실히 해드릴 수 없지만 루머에 의하면 저는 굳이 1세대 쓰시는 분들은 2세대는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선 새로운 색상 요거는 구미가 당기긴 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업그레이드 하는 건 좀 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거기에 배터리 개선, 뭐 위성 기능 추가, 안전 관련 기능들 추가, S9 칩셋 등 많은 개선점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도 있는 기능 잘 못 쓰는데 새로운 기능들 크게 와닿지도 않거든요. 그나마 배터리가 뭐 이틀 쓰는 걸 한 일주일 쓰게 된다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 배터리 기술을 봤을 때 몇 시간 늘어난 게 다일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체감되는 업그레이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꼭 블랙이 땡긴다 이런 분들을 빼고는 2세대 굳이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워치를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울트라만의 기능들 뭐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울트라를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살지 안 살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똥바.